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가수와 노래 혹은 유행했던 장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 자체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음악을 담아내고 전파했던 매체의 변화입니다. 음반이라는 물리적 매체가 등장하면서 음악은 단순히 흘러가 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남겨지고 또다시 들을 수 있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최초로 한국어가 녹음된 음반을 중심으로 당시의 기술과 시대적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서구 사회에서는 비서구권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인류학적 기록을 남기는 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소리와 언어를 남기는 방법이 점차 발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896년 7월 24일 미국의 여성 인류학자 앨리스 플래처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조선인 유학생 3명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안정식, 이희철, 송영덕이었는데요. 그들은 당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던 전통 민요인 아리랑, 다라다라, 매화타령 등을 불렀습니다. 이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가요와는 다르지만 한국인의 목소리가 최초로 녹음된 순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3명의 유학생은 원래 일본 유학을 떠난 200명의 조선 청년들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1895년 10월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되죠. 을미사변은 일본인 자객들이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이 발생하면서 조선 전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불과 넉 달 뒤인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아관 파천까지 일어나자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끊기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청년들은 귀국 대신 일본을 떠나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으로 도주한 유학생이라고 해서 도미 유학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주미조선공사 서광범의 주선으로 워싱턴의 하워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숙식과 교육을 제공받으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조선인 유학생 안정식, 이희철, 송영덕이 플래처의 요청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그 목소리가 최초의 한국어 녹음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녹음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 남겨진 조선 청년들의 목소리였던 것이죠. 플래처가 사용한 장치는 토마스 에디슨이 1877년에 발명한 원통형 레코더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원반형 디스크 음반이 등장하기 이전 소리를 저장하는 가장 앞선 기술이었죠. 이 장치는 바늘이 진동을 따라가며 원통형 실린더에 직접 흔적을 새기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신이었고 인간의 목소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 발견이었는데요. 앨리스 플래처는 바로 이 장치를 이용해 조선인 유학생들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음악 감상을 위한 음반이 아니라 학문적 기록을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음반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시기였습니다. 플래처가 남긴 이 녹음본은 총 6개의 원통형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음성 기록물들이 모여있는 곳인 만큼 이 녹음본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단순히 미국에만 저장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연구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에서 복제본을 볼 수 있고 또 한국의 음악학자 정창관 교수가 이 녹음본을 디지털로 복원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이 복원 음반을 CD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한국어 음반을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살려내는 기술적 작업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까지 널리 알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한국어 녹음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선 학문적 가치가 큽니다. 19세기 후반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던 민요가 어떤 방식으로 불렸는지를 알려주는 문화적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음반이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중음악은 기본적으로 청중을 대상으로 창작되고 유통되는 상업적 음악을 뜻합니다. 플래처의 녹음은 어디까지나 연구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고 상업적 유통이나 대중적 소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한국인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대중음악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정리하자면 1896년 앨리스 플래처가 남긴 최초의 한국어 녹음본은 대중음악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분명히 한국어와 한국인의 목소리를 최초로 담아낸 소중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 음반은 당대 한국인의 민요와 정서를 전해주는 동시에 소리를 매체에 담아내는 기술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중음악 음반은 20세기 초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지만 플래처의 녹음본은 그 이전에 한국인의 목소리가 세계 속에 남겨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